안녕하세요. 푸드닥터 통합의학 박사인 박찬호입니다. 저는 길을 다니면 뇌졸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간혹 봅니다.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 모두가 뇌졸중이 좀 예방된다면 훨씬 즐겁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뇌졸중이 직접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장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을 오늘 꼭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장과 간을 좋은 음식과 운동으로 건강관리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뇌졸중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바로 간과 장과의 어떤 연관관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졸중이 뭐냐? 이 불면증, 무슨 증 이런 병이 많은데 이 뇌졸중은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이게 뜻은 뇌가 졸지에 적중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갑자기 큰 충격에 탁 맞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철철 흐르거나 아니면 어디가 딱 이렇게 함몰되면서 막히겠죠. 증상으로는 반신마비, 말이 어눌해지고 눈이나 씹는 게 좀 안 되고 여러가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활이 불편해지는데요. 보기도 싫고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생활 습관병으로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관리를 한다면 뇌졸중이 예방되는데 큰 도움이 줄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간하고 관계되냐 하면 간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대사도 하고요. 또 해독 역할도 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간 기능이 잘 안 되면 영양소의 대사가 잘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도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콜레스테롤도 적당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중성지방도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포도당도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건 섭취하는 음식물하고도 관계되고요. 스트레스라든지 술이라든지 다른 것과도 관계되지만 어쨌든 간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경색이 생기는데요. 이 경색이 뇌로 가면 뇌경색, 심장으로 가면 심근경색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즉 뇌졸중도 생긴다는 거죠. 뇌졸중이 바로 뇌경색과 뇌출혈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막히거나 출혈되는 거를요.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새로 뽑았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쿵 하더니 충격을 받고 갓길에서 보니까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거기에 속상해서 알아봤더니 도로공사 또는 그 도로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손상되면 관련 기관이 해주지만 우리 몸의 도로가 뭡니까? 바로 혈관이죠. 이 혈관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수리할까요? 의외로 간입니다. 간에 있는 성상세포라든지 알부민, 단백질, 응고인자 같은 것들이 혈관을 잘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혈관이 잘 파열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질 경우에는 혈관 손상이 혈류장애로 돼가지고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혈관 형성이 잘 안되면 이게 막 부풀고 이러면 정맥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정맥류가 이 대표적인 거고요. 특히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화가 걸리면 식도정맥류가 생깁니다. 예전에 한 언론인이 어떤 이슈가 하나 있었죠. 옛날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간경화가 심했대요. 그런데 정맥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식도정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본인이 몰랐던 거죠. 분밤을 사 먹었는데 그 날카로운 게 그 식도정맥을 탁 터뜨려서 파열이 되면서 옆에 있는 분이 차를 끌고 병원으로 갔으나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간경화가 안 생기는 게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증상을 완화시키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정맥류 이런 것도 간이 안 좀 생기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은 또 뭐 때문에 관계가 되나 하면 장입니다. 장이 좋다면 간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장에서 안 좋은 영양소들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혈액을 통해 들어오면 이게 또 간으로 가요. 간은 또 그런 것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또 합니다. 할 일이 많아지죠. 또 간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아까 같이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게 생기면 혈관 건강이 망가져요. 그럼 혈관은 온몸을 뒤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가야 될 게 안 가고 너무 많이 가고 막히고 터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기겠죠. 장만큼 또 중요한 게 없고 간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립니다. 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좀 맛없는 음식, 야채 같은 게 있어요. 뭐 알로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 먹으면 식이섬유란 게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몸에 쏙쏙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분해해주는 우리 몸속에 다른 생명체가 있어요. 바로 유익균 같은 미생물이죠. 이 미생물이 이걸 싹 분해해가지고 단세지방산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단세지방산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간에도 좋은 일을 해요. 간에도 에너지를 줌으로써 간이 원래 아까 해야 될 그런 해독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도 하게끔 도와주고요. 또 이 단세지방산은 장세포막에 적용됨으로써 어떤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런 호르몬도 만들고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도 만들어서 결국은 당뇨와 비만까지 예방되거나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합니다. 지방대사는 지방이 결국은 지방이 되도록 만들고 중성지방이나 담즙산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되면 소화도 안 되겠죠. 지방이 분해가 안 되니까요. 근데 이 지방이 분해가 잘 돼야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에너지도 생기지 않겠죠. 또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오면 비만이나 고지혈증, 이상지질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단순히 기름기를 녹이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들을 흡수하는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타민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 영양제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대사에 있어서도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 그게 또 글리코겐으로 간에다 저장되는데요.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공복 시에 포도당이 혈관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이론적인 거고요. 그래서 저혈당이 될 수도 있고, 식사 후에는 너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 간 기능이 안 좋으면 간에 저장돼야 되는데 이게 혈관에 계속 떠다니면 고혈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영양제는 혈당이 잘 조절되도록 돕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장, 간, 혈관이 함께 협력을 했을 때 우리 전신이 건강이 선순환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장과 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